400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K5나 아반떼나 뭐 요 정도 타면 되고 300이면 어떡하냐? 300이면 걸어 다녀야죠. 부자는 절대로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고요.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명언을 했는데 자, 그리고 KBS 국민영수증 이제 멘토로도 활동하시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영수증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 봤죠. 아무래도 이제 또 소비, 저축 이런 거 절제하는 거 관련된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런 영수증 보시면서 발견한 문제점이나 혹시 뭐 충격적인 포인트, 사실 뭐 이런 거 있나요? 충격적인 거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그냥 근본적으로 MZ세대 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네. 과소비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좀 더 많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MZ세대라는 걸 구분하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할 만한 뭐 2030?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같은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뭐 결혼을 한다든지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뭐 고용 불안이라는 거는 뭐 이제 얘기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사실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다 보니까 그냥 미래 계획보다는 현재를 소비하자라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이렇게 딱히 잘못이라고 제가 뭐 지적은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20대 때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 자금이라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세팅이 될 수밖에 없고 결혼한다면 당연히 내 집 마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30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좀 불확실한 데다가 요즘에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추세도 많고 있기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도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에 또 거기에 코로나 블루 관련된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021, 22년도에 사실 명품 시장에서 2030의 손이 가장 큰 손이 될 정도로 가장 큰 손이 2030. 네, 그러니까 사실 50대, 60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명품을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면 2030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소비가 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월급 200만 원인데 BMW 3 시리즈를 뽑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BMW 3 시리즈가 가격대가 뭐 제가 알기로는 할인 받으면 한 5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득이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사실 BMW 같은 외제차를 뽑게 되면은 타지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관상용으로. 왜냐면 이제 기름값 나가고. 그렇지. 이제 기름도 뭐 비싼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지켜만 보고 오히려 데이트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외제차를 사고 보증금을 빼서 외제차를 사고 그리고 집은 없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빼서. 그러니까 차에서 그 좀 친구 집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여행.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여행 경비로 사용을 하는. 얼마나 벌길래요? 뭐 사실 버는 거는 굉장히 소득은 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3,400 이하였던 것 같은데. 그 연에 이제 뭐 3,600 정도에서 한 5,000 사이. 실소득은 훨씬 낮은 거고. 그렇죠. 자기 소득의 그냥 절반을 그냥 여행 다니는 데 쓰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극단적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일 정도로 사실은 과소비가 좀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명품이든 차든 여행이든 사실 누가 어떤 걸 소비하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 월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의 삶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왜 비난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월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 내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월급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아주 행운인 경우에 한 400번 받는 거예요, 평생. 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근데 보통은 한 4, 5년 직장 생활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벌써 한 5, 60번은 받아버린 건데 이 월급이라는 게 매우 유한한 거고 결국은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뭐 너무 이상하지 않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그렇다면은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렇죠. 60에 은퇴를 해도 40년. 그러면 결국 이 월급이라는 게 과연 지금 나한테만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5년, 10년 후에 나나 20년 후, 30년 후에 나랑 사실은 잘 쉐어할 수 있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의 내가 다 써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월급은 뭐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꾸 내 돈이라는 개념을 갖는데 저는 이제 공금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공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만 내가 위임받아서 공금 관리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적절한 미래 준비를 어느 정도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공금 유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작가님 말씀하시는 이런 명품이나 차나 여행이 가소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이거는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공금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걸 좀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MZ 세대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2030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그로부터 또 10년 전에도 2030 세대는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2030 세대보다 지금이 더 가소비를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외에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것들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195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 저희들보다 약간 좀 위에 선배. 그 세대들은 그래도 약간 그 전후에 태어나면서 가난이라는 걸 경험을 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걸 봤고 실제로 그분들 중엔 상당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란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들 중에서도 약간의 뭐 밥을 굶는다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80년대생까지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90년대 이후 2000년대생들 같은 경우 사실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물론 개인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그 어떤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재테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얻는 거를 얻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그렇죠. 재테크인데 그런 게 가능했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있어. 근데 3억이야. 집을 사지 못한다고 만약에 전세로라도 간다 그러면 내가 1억밖에 없다. 그러면 2억을 어떻게 모을까? 모으면 저 집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내가 1억 있고 3억짜리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2억을 모아서 갈 생각을 안 하고 야 그거 월세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억에 100이야. 그럼 그럼 그냥 100만 원 나가더라도 가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3억이라고 하는 집을 가고 싶다면 일정 기간을 내가 참고 노력해서 갈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냥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 전국의 임대차 계약 중에 거의 57%가 반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보다 이제는 대세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이유, 금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집을 갈 때 과거처럼 돈을 모아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소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살 때 뭐 적금 들어서 차를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냥 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부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경제적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인스타그램 때문에 발생한 가소비. 많죠. 제가 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죠.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그 본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훔쳐보는 본능이에요. 관음증.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본다는 게 옛날엔 굉장히 그 범위가 작았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가 너무나 말 그대로 이 관음의 어떤 본능을
해소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본능은 뭐냐면 모방하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럼 한번 저 시계 차보자. 나도 한번 그러면 저 옷 입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입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비한 내용을 노출하고 싶어 합니다. 노출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본능이 적절하게 이렇게 순환이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공간이 SNS인데 뭐 특히 인스타그램이죠.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가 골프장이라면서요. 골프장. 네, 사실은 이제 캐디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도 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리해가지고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골프를 치다 보면은 빨리빨리 치고 이제 다음 팀이 또 오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사진 찍느라고 골프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18홀을 도는데 18홀 중에 절반인 9홀을 홀스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니 골프 치러 와서 왜 홀스킵을 하냐라고 보면은 옷을 계속 바꿔 입어 가면서 사진을 찍느라고 네, 그냥 골프 치는 거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라운딩 나가면 거의 열흘치 라운딩만큼의 사진을 건지는 거예요. 옷을 아마 여러 벌 가지고. 그렇죠. 서로 바꿔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 열흘치 정도의 그 사진을 갖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그러면 한 번 라운딩 나갔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은 뭐 매일 골프장에서 사는구나. 실제 이런 일이 좀 종종 있는 편인가요? 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캐디분한테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소비가 우리 소득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맞춰지고 있다. 그게 왜 문제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의 라이프는 그분들의 원래 일상생활이 아니고 영끌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맨날 이렇게 멋있는 음식에 멋있는 골프를 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도 그거 한 번을 찍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정말 영끌을 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골프장에 딱 한 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아는 분이 머리를 올려주셔서 나가보고 그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전 너무 그렇죠, 아까워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조금 이제 4명이 치니까 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빨리 이제 돌아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골프장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죠. 많이 있나? 그러니까 치는 걸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다른 거죠. 내가 골프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나 골프 친다라는 거를 이제 노출하기 위한 용도로 골프를 치러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MZ세대의 최악의 소비 습관은 제가 한 줄 요약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를 그렇죠. 최대한 이제 사실 5, 6개월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그거를 20개월, 40개월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산다는 자체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억지로 사는 행위 자체가 최악의 소비 습관을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의 소비의 수준이 맞춰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인 중독 얘기를 한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라는 게 이제 커피가 아니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독이거든요.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 카페인 중독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죠. 이제 하지 말라. 해야죠. 너무 과몰입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인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그래서 한 달이면 한 일주일 정도는 SNS를 좀 안 하고 지내보면은 요즘 뭐 벚꽃들 참 이쁘게 펴 있는데 꽃도 보이고 지나가다가 이제 뭐 들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그램 조금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 말씀하신 게 좀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벚꽃 같은 거 보러 가잖아요. 사진을 어느 순간 남들도 많이 찍고 있어서 저도 막 찍잖아요. 벚꽃을 내가 내 눈으로 보러 갔는데 사진 찍는다고 그 벚꽃을 어쨌든 그 보면서 내가 그 분위기에 이제 빠져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사진 계속 찍다가 맞아요. 내가 벚꽃을 보러 내가 뭘 하고 왔는지가 잘 사진만 찍다 온 것 같은. 네. 보통 이제 맛집도 되게 비싼 맛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이걸 탁 빠져서 음미하고 해야 되는데 막 찍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SNS가 이렇게 있기 전에는 그렇게 사진 안 찍었거든요. 그냥 오롯이 그 상황을 즐기는 걸로 끝냈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상황을 즐기진 않고 나중에 이것을 인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기는 거에만 너무 몰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좀 반대편에 계신 분의 입장을 좀 편을 드는 질문 드려보면 또 플렉스가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요것도 뭐 소확행도 중요한 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행복해지려고 하겠느냐. 당연히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소확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 일본의 그 하루키 그 작가의 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한 소확행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은 앞에 소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소박해야 돼. 그래야 소확행인데 지금 딱 보면은 뭐 가방 하나 한 1,000만 원짜리 사고 나를 위한 고생한 나를 위한 소확행. 아, 그건 소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일단 아니네. 배잖아, 배. 되네. 그러니까 일단 소부터를 안 지키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확행이라는 거는 확실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는 과연 근데 그렇게 명품 가방 사고 그렇게 비싼 음식 먹고 그렇게 비싼 해외여행 간 게 정말 확실한 행복이냐? 저는 굉장히 그렇게 될수록 불확실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확행이 아니고 대불확행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확행으로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저한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한테 비난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 이거요. 이게 지금 나 진짜 1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소확행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소도 아닐 뿐더러 확실하지도 않은 행복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본인이 소비 스타일을 명확히 좀 합리화가 아닌 인지하는 거는 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좀 차 얘기해 주셔서 저 꼭 모시고 요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남자분들은 또 차에 워낙 관심이 많고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내 연봉별 맞는 차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네. 연봉 뭐 3천이면 뭐 타이도 6천이면. 제가 국민 영수증 때부터 이걸 했는데 이게 아주 짤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요거 너무 사실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여러분들이 이게 많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들을 보시고 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 돈을 말이죠. 돈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 세상에 있으면 그건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죠.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물론 뭐 고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돈도 그래요. 돈도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가능의 상태고요. 하나가 가능성의 상태예요. 가능과 가능성. 네, 이게 조금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는데 말장난 같은 가능이라는 말은 영어로 퍼미션, 그러니까 뭔가 이 승낙이나 허락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계를 샀다. 그러면 이 돈으로 시계를 사면요, 그 시계가 나한테 허락돼요. 그죠?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있고 찰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시계 사는 걸 잠깐 내가 미루고 이거를 내가 통장에 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자산, 예금으로 갖고 있게 되면 이거는 possibility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되는 거죠. 이 돈은 꼭 시계가 아니라 차를 살 수도 있고요.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가능의 상태와 가능성의 상태로 지금 두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을 가지고 가능성의 상태로 두지 않고 모든 돈을 다 가능의 상태로 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다 새 것으로 바꿔놓으면 집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죠. 난 냉장고도 쓸 수 있고 뭐 공기청정기도 쓸 수 있고 세탁기도 쓸 수 있는 모든 가능의 상태가 되죠. 근데 문제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보면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능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가능성의 상태로 두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자, 그러면 차,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는 내 돈 중에 일부를 차라는 거에 가능의 형태로 바꿔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바꿀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는요, 여러분들의 소득에 걸맞는 차를 타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거는 한 번 소비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소비함으로써 뒤따라오는 파생적인 소비들이 있는데 유지관리비.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까요? 얼마나 많은지. 일단 보험료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다니다 보면 과태료 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차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발렛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9가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10가지인데 이것만 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를 살 때 내가 현금으로 안 샀다면 또 할부금 내죠. 할부 이자 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차량 유지비는 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맥시멈으로 보더라도 7, 8%가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왜 내 월급, 내 소득의 7, 8% 이상을 차에다 쓰면 안 되느냐? 사실 차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차는 어쨌든 교통수단이니까 교통수단이죠. 차에 나간다 그러면 그게 교통비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월급 중에 교통비를 7, 8% 이상을 쓴다? 네. 길바닥에 그냥 버린다? 네.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월소득의 6개월치 정도 되는 차량을 사십시오. 만약에 꼭 사야 된다면 안 사면 제일 좋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더 좋은데 꼭 사야 된다면 본인의 월소득의 6개월치 정도의 차를 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유지비가 본인 소득의 7, 8%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월소득이 500이다. 그러면 이분이 6개월이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갖고 살 수 있는 차가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꼭 우리가 새 차를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차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탈 수 있는 차종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걸려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월급 300인데 300. 나 무슨 차 타야 되냐. 아반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0만 원에 6개월 치면 1800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반떼든지 아니면 조금 옵션을 좋게 한 뭐 경차든지 요런 정도를 타시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비해서 제가 지금 정해드리는 이 소득에 비해서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의 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세 단계 위의 차를 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예 월급 200인데 월소득 200인데 BMW를 타는 분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보통 세 단계 위의 차를 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 단계 위의 차를 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월소득의 거의 15%에서 20%가 무조건 차량 유지비로 나갈 텐데 과연 그러고도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준비가 가능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계속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행복해지고 싶어서 소비를 했는데 지나면서 점점 우울감이 커져. 이상하다. 내가 좀 마음이 좀 우울해가지고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울감이 해소가 안 돼. 왜 그러느냐? 계속 내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이 증가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그 벤츠 지바겐 벤츠 지바겐 그거 타려면 2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그 정도 타시려면 일단 최소한 본인 월소득이 1,500 이상은 돼야 돼요. 아무리 뭐 중고나 이런 걸 산다 하더라도 세금 떼고요? 그렇죠. 세금 떼고 1,500이면 세금 합치면 거의 연봉 4, 5억은 돼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직장인이라면 굉장히 아주 고소득자든가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지바겐 같은 거, 포르쉐 같은 거 이런 거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제네시스 있죠. 대략 제네시스를 타거나, 그러니까 제네시스보다 조금 하나 위다라고 하면은 이제 벤츠 E 클래스 정도인데 벤츠 E 클래스를 타려고 해도 월소득이 1,000은 돼야 됩니다. 월소득 1,000은 돼야 벤츠 E 클래스를 타야 되는데 1,000이 안 되는데 벤츠 E 클래스 타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를 탄다 그러면 최소한 월소득 700은 돼야 돼요. 그리고 월소득 500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소득 500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중형차 정도 타고 400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K5나 아반떼나 뭐 요 정도 타면 되고 300이면 어떡하냐? 300이면 걸어 다녀야죠. 근데 300인데 안 걸어 다니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긴. 300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BMW 얘기하잖아요. BMW. 버스나 또 메트로나 워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비싼 차를 타고 막 기사 딸린 차를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왜 길 막히고 그런데 왜 대중교통 타면 뭐 버스는 전용 차선이 있고 지하철 탈 땐 어떨 때 퇴근 금요일이나 이럴 때 보면 금방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차 막히는 대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부자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웬만하면 걸어 다니라고 말씀드리냐면 300, 400인 소득인 분들은 사회초년생이죠. 그럼 사회초년생 때 필요한 게 뭐냐? 운전하면서 운전에 신경 쓰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면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한 20년을 오늘 여기는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왔지만은 대중교통 특히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뭐 한때는 제가
축지법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느 칸에서 어디에서 내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어떻게 환승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게 있었는데 20년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얻은 건 뭐냐? 만약에 내가 운전을 했다면 그 시간에 그 교통 신경 쓰고 막히는 데서 운전하면서 아니 일을 어떻게 해? 생각을 어떻게 해? 그 기사님이 없는 이상은 신경 되게 많이 내가 써야죠. 크리에이터인데 띵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창조를 하려면 생각도 하고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앉게 되면 이게 잠깐 눈 감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대, 30대 중에 소득이 조금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낮다 그러면 저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제 대중교통을 저는 이용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차를 타고 다니면은 오히려 잘 못 보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이 골목에 파리바게뜨가 들어왔네? 여기 맥도날드가 여기 간판이 바뀌었네? 여기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안에 보면은 파리바게뜨에 사장님 말고 직원이 3명 있는데 저 인건비 주고 여기 임대료 얼마면은 저기 얼마나 돈이 남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상권이 바뀌는 것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강남역이나 홍대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었는데 이런 가게로 바뀌네? 여기는 왜 저기보다 장사가 안 돼서 자꾸 간판이 바뀔까?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명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지 내가 차 끌고 샥샥 이렇게 다녔으면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돈 적으니까 그냥 무조건 걸어 다녀라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기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그러면 벤츠나 BMW 같은 외제차로 가는 거는 한 월 소득이 최소한 700은 넘어야 된다. 700은 넘어야지. 넘어야 된다. 네, 그전에는 일단 국산차를 이용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좀 30대, 40대가 되면 뭔가 돈을 좀 모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주변을 봐도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돈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사라지니까 목표에 따라서 뭔가 돈을 모으는 것들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오고 나면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계속 우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 내 통장에 그래도 뭐 내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1억, 2억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잖아. 뭐 요즘 최근에 집값 떨어지니까 요거 조금 더 모아서 뭐 어디에 아파트를 하나 살까라든지 아니면 또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주가 조정 이후에 뭐 내가 좀 주식을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라든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가능한데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급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일하면서 번아웃 올 때마다 계좌를 열어봅니다. 그래 다시 열심히 하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작가님도 어디서 힘을 얻느냐.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자는 절대로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고요. 뭘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명언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가능성의 상태로 돈을 둬야지 사람이 행복해지지 가능의 형태로 물건으로 바꿔놓으면 조금 지나면 다 질리거든요.